네, 확실한 증거와 단서가 없다면 범인을 잡기 어려운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뺑소니 교통사고가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이 93%에 이릅니다. 네, 대부분의 범인이 검거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김기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요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게 해결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화면이 있다고 해서 확보했다고 해서 다 사고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탐문 수사와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첫 월급을 탄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 뺑소니를 당한 사고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 경기도 김포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의 한 도로변,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일 33살 이모 씨는 이 도로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CPR 할 때 늑골이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였고 외관상 보기에는 흉부랑 복부 쪽에 좀 심한 충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긴급 조치가 이뤄졌지만 임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로 추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무렵에 일어난 사고, 게다가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만 있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차량 파손물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끌긴 자국이 조금 있었고. 사고가 있기 전 임 씨는 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제 카운터에 있었죠. 경찰이 이제 저희 편의점부터 들어와서 사고 났다고 깜짝 놀란 거죠. 차량 파손 흔적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오리무정에 빠질 뻔한 뺑소니 사고는 CCTV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사고 추정 시간에 현장을 비춘 CCTV 영상입니다. 흰색 중형차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2분여 뒤 지나갔던 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데요. 그걸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시내에서는 좋아. 근데 얘가 녹록길로 들어가 버렸잖아.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 차량의 도주로를 파악해갔지만 차량이 갑자기 녹로로 방향을 틀면서 용의 차량을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녹록길로 들어가면 CCTV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절필 하나 가지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안개등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쪽만이 켜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관내에 있던 동일 차량 1,200여 대 가운데 안개등 한쪽이 고장난 차량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500개를 분석해 사고 차량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의자 도주로 15km를 CCTV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큰 도로로 가다가 녹록길로 들어가서 시간을 지체한 후 다시 큰 도로로 나와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그 차량을 추적하느라고 수사가 이렇게 장기로. 임 씨를 치고 주행랑을 친 뺑소니 사고의 전말, 경찰은 사고 20일 만에 49살 백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그런저런 고민 때문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고 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CCTV 영상에 남아있는 작은 단서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더해지면서 40여일 만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지난 10월 8일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비옥 같은 게 떨어져 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있다. 또 일부는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발을 떨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한 6건 정도. 도로변에는 검정색 비옷을 입은 50살의 김모 씨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김 씨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의 혐의를 두고 사고 추정 시간 반경 3km 내에서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과 CCTV 70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반대편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게 태풍 영향이 컸습니다. 그 비가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어지간한 그 영상물들은 흔들려갖고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고 현장의 모든 증거를 쓸어버린 비바람.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혹시 작은 단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수차례 영상 분석을 반복한 경찰은 결국 용의 차량을 특정하게 되는데요. 불법 유턴했다는 것을 경찰 CCTV를 봐가지고 그 차가 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으로 해서 지나간 걸 확인했거든요. 불법 유턴을 한 흰색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잠시 멈칫하다가 빠져나간 상황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관내 정비업체에서 동일 차종이 수리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량 560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차 종류,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그 특이점이 뭐냐면 그 휠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연도를 줄였고,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이제 566대. 또 우리 이제 뺑소니 팀한테 또 일일이 하나씩 소재 확인을 시킨 겁니다. 용의 차량으로 지목된 560여 대, 경찰 10명이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경찰서에 급물살이 타기 시작한 건 80번째 용의 차량에서부터였습니다. 차량의 범퍼와 조수석 쪽에서 미세한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사고로 인해 갖고 큰 충격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갖고 딱 이게 사고차구나 할 정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과학 이제 수사연구원에 그 감정 결과를 받아가지고 충격이 있었다는 정도 확신. 사건 44일 만에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낸 뺑소니범 30살 최모 씨. 최근에는 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 우울증이 좀 오셔가지고 나쁜 일로 돌아가셨는데 범인도 못 잡았으면 어떻게 하나 맨날 그거 생각만 했는데 예. 잡았다고 했는데 연락받고 나서 너무 좀 좋았어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11,000여 건, 검거율은 93.4%에 달합니다. 지난 2007년 80.9%에 그쳤던 검거율이 12.5%포인트 높아진 거고요. 흔적이 없어 잡기 어렵다는 뺑소니 사고, 이젠 옛말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번호판에서부터 차종 등에 대한 영상 분석 기술도 진화하면서 검거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노이즈 보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질 보정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는 이제 보지 못했던 그 숫자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결국 현장에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뺑소니 사고.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